이제는 세대를 막론하고 노후 대비 자산 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요. 은퇴를 지금부터 이제 준비하니까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죠. 네, 노후 대비 은퇴 준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분 나오셨습니다.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 나와 계십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머니 쇼입니다. 네. 머니 쇼인데 오늘 좀 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우리 대표님 여기저기 뭐 예능 방송에서 나오시고 네. 저수도 많으시고 해서 그리고 오늘 뭐 장도 이렇게 분위기 좋고 해서 한번 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네, 또 네. 인사이트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아니 근데 첫 질문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어떤 차를 타는지에 따라서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나타난다. 이를 통해서 허세 지수가 허세 지수를 알 수 있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재테크 예. 이야기 아침에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재테크는 수익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지만 네. 사실 수익률은 그 세 가지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금, 기간, 수익률의 곱이 재테크거든요. 어허. 결국은 우리가 뭐 수익률을 올리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예. 더 그 이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네.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차가 자기의 어떤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 자기 소득에 맞는 차를 타면 너무 좋은데 네. 보통 한 단계 위에가 아닌 거의 두 단계, 세 단계 위에 차를 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나의 지수로 한번 만들어 본 건데 우리가 BMI 지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 예. 네, 그 체질량 지수라고. 예. 근데 요것처럼 이제 차도 차질량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차질량 예, 지수. 이게 뭐냐면 아, 이것도 영어로는 BMI. 블러프 매스 인덱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사실 소득에 비해서 너무 과한 차를 타면은 아무래도 허세 지수가 좀 높은 거다라고 봐서 제가 이제 요걸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차량 가격 나누기 6개월 소득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차량 가격 나누기 6개월 소득 그러면은 이게 숫자가 1이 나온다 그러면 이게 정상이에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 제가 이제 소득이 500만 원이다. 예. 그러면 이제 그 6개월 소득이 3천만 원 정도 3천만 되잖아요. 원. 근데 내 차가 3천만 원이다 그러면 허세 지수가 1이에요. 저 지금- 신차 가격 기준이시겠죠? 아니, 그러니까 신차 가격이든 뭐 유스트 카든 네. 그 차량 가격을 봤을 때 지금 보여드리는 표를 보면은 요 앞에 화면 한번 예, 보여주실래요? 예, 보면은 그 1에서 1.5까지는 그래도 정상으로 우리가 인정. 왜냐하면 이게 제가 왜 정상이냐 이걸 어떤 기준으로 따진 거냐면 네. 우리가 차량에 들어가는 소비 있지 않습니까? 예. 차량 비용이 월 소득의 5% 10%를 넘어간다 그러면 이거는 절대 돈을 모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1.5까지. 이거 이제 보여드리는 것처럼 1.5가 넘는다 그러면 과한 허세. 2.0이 넘는다 그러면 고도 허세. 이렇게 제가 만들어 본 건데 뭐 사실 좀 재밌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은 이게 차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 이진우 소장님 차에 들어가는 비용이 몇 가지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차에 들어가는 비용. 비용요. 이게 따져보면 몇 가지 기본적으로 뭐 기름값 늘 들고 정도. 그죠, 예. 한 번씩 오일 갈아야 되고 그러니까 뭐 비용을 가지수로 얘기하면 보험료 나가고 등등 많아요. 제가 자동차세. 한번 이렇게 꼽아볼까요? 예. 보험료, 통행료, 가끔 아하. 또 범칙금 과태료 날라오죠. 그거 커요. 그거 네. 큽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주유비, 주차비, 세차비, 수리비, 소모품비, 네. 대리비, 발렛비. 그러니까 많아요. 이것만 끝이 아니고 감가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가. 네. 그러니까 이게 차량이 가격의 1% 정도가 매달 감가가 되거든요. 자, 제가 왜 이 허세 지수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여러분들이 웃어 넘길 일이 아니라 실제로 본인의 소득에 비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BMI 지수, 차질량 지수가 1.5가 넘어간다 그러면은 상당히 좀 이 재테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겠죠. 참. 네. 굉장히 그래서, 충격을 예. 좀 받으신 것 같아요, 우리 소장님이. 아니 그거보다 이 말씀 이 첫 번째 이 질문과 답변에 많은 분들이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실 것 네. 같아가지고 우리나라가 유난히 보면은 맞아요. 예. 차가 과해요. 맞습니다. 벤츠 S클래스 수입이 전 세계에서 2위라고 그러니까요. 하는데 예. 중국 빼면은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는 중국은 인구가 있으니까 네. 1위라고 봐야 되겠죠. 한번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한번 여행 다녀오시면 바로 느끼실걸요. 맞아요. 야 우리나라 사람들 차 좀 과하게 탄다. 그런 느낌 들죠. 예. 네.
그러니까 하도 그 2030 세대 보면은 왜 카푸어라고 해서 집보다는 이제 차량 맞아요. 구매하는데 많은 돈을 들였잖아요. 그럼 요즘에는 어때요? 카푸어족이 좀 많이 줄었나요? 과거보다는 좀 많이 줄어든 것 같긴 합니다. 아. 최근은 명품 소비 같은 것도 이제 코로나 때 굉장히 좀 높아졌지만 지금은 네. 좀 잦아든 것 같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아직도 여전히 우리 소장님이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외국을 나가 보면은 차에 대해서 그렇게 소득에 비해서 과한 차를 안 타는데 특히 예. 우리나라가 그런 게 좀 심하고 차량은 내구재일 수도 있지만 소비재다. 네.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가전이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냉장고 같은 걸 사게 되면 그거는 한꺼번에 돈이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 다음엔 돈이 안 나가잖아요. 물론 전기 요금이 조금 나가긴 하지만 근데 차는 들어갈 때도 살 때도 많이 돈이 들어가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웃어 넘길 일이 아니라 한번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예. 자, 이제 뭐 특히 이제 2030 청년 세대들이 이제 투자처 찾는데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뭐 노후를 위해서 일단 저축부터 시작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분들이 느끼는 제일 그게 상실감이 뭐냐 하면은 야, 요즘 시대에 이렇게 하면 바보라던데. 예? 남들은 뭐 코인해서 뭐 주식해서 뭐 맞아요. 해서 막 이렇다는데 나 이거 예금이나 하고 적금이나 드는 나는 바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 김 대표님은 어떤 식으로 조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사실 뭐 최근에 미국 주식 네. 장도 좋고 또 네. 국내 주식 장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갖는 공포가 커졌거든요. 이 공포라는 게 뭐냐면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니까 뭐 비트코인도 가지고 있고 미국 나스닥에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이렇게 예. 얘기를 들으면 나만 바보가 된다라는 글쎄. 나만 벼락거지가 되는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자, 제가 한번 따져보니까 지난 3년간 나스닥 지수가 74.7%가 올랐습니다. 이 네. 얘기를 들으면 은행에 예적금을 하시는 분들은 나 1년에 2, 3%도 채 못 받는데 야 이거 뭐 예. 나만 바보가 된 거 아니냐.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74.7%라고 하는 수익이 나려면은 3년 전에 굉장히 의미 있는 돈을 주식시장에 넣어놓고 3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찾아야지만이 거둘 수 있는 수익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굉장히 의미 있는 돈을 뭐 5천, 1억 이런 정도 되는 돈을 3년 전에 나스닥에 넣고 3년 동안 그렇게 주가가 올라가는데 단 한 번도 안 찾은 사람이 있냐?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뭐 안 찾은 분은 혹시 구속돼서 감옥을 갔다던가 아, 그렇죠. 뭐 이런 그렇죠. 분들 그죠? 뭐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든지 뭐 이러지 않고서는 3년간 이렇게 투자되는 경우가 없거든요. 제가 이거를 적립식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74.7%라고 하는 이 엄청난 수익률을 일반적인 사람들은 한꺼번에 목돈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매달 100만 원씩 투자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매달 100만 원씩 투자하면 이걸 3,600만 원이나 원금이 3년 동안 들어가죠. 그렇죠. 적금을 넣었다면은 한 3,800만 원 정도 타게 됩니다. 아, 근데 이 나스닥에 이렇게 74.7% 올라가는 기간 동안에 3년 동안 매달 100만 원을 투자했다면 얼마나 나올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1,130만 원 정도의 초과 수익이 생깁니다. 오호. 그러니까 적금보다 1,130만 원. 야, 이것도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3년이 또 이렇게 74.7% 정도의 수익이 나오겠느냐. 현실적으로 뭐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느끼기에는 그렇게까지는 나오기 어렵다고 볼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딱 절반도 사실 대단하죠. 3년 동안 절반만 계산을 해가지고 따져보니까 적금 넣은 분들보다 481만 원 정도의 초과 소득이 나왔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81만 원도 굉장히 큰 돈인데 예. 481만 원이 확정적으로 나온다는 게 아니고 481만 원이 적금 넣은 것보다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여러분 그 원금 곱하기 기간 곱하기 수익률이 재테크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렇게 뭐 주식해서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분들을 만났을 때 너무 이렇게 공포감을 갖지 마시고 일단은 주변에 불필요한 어떻게 보면 지출이 없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보시고 예. 최소한 1억 정도의 목돈이 모을 때까지는 위험 자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투자를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1억 정도의 목돈이 모으고 나서는 그 다음엔 전략적 자산 배분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지금 여러분 수중에 만약에 1억 정도의 돈도 아직 모이질 않았는데 너무 과도하게 위험 자산에 몰입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건 꼭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죠. 네. 옆에 화면에 나오는 게 아주 엄격한 소득별 자동차 제가 조금 전에 계급도, 얘기했던 내용이 나오네요. 예. 네. 월급 300만 원 이하는 걸어 다녀야 되는 거고. 아니 근데 이거 정말 여러분들 농담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예. 거고 사회초년생들이 월급이 300이 안 되는데 차를 갖고 다닌다? 저는 이건 절대 안 된다라고 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뭐 저를 뭐 욕하실진 모르겠는데 300만 원이 안 되는데 만약에 내가 뭐 읍면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없어서 차가 필요하다. 그런 경우는 모르겠지만은 광역시나 수도권 이런 대중교통이 있는 곳에서 3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차를 벌써부터 구입해서 비용을 쓰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돈 절대 못 모읍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라는 이 명칭도 참 저는 처음에 트레이드인 줄 알고 예. 머니 트레이더로 많이 발음을 하시는데 트레이더로 트레이너입니다. 그러니까 헬스 트레이너가 네, 우리가 헬스. 네. 근육을 키워주고 네. 건강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머니 트레이너는 불필요한 행동을 못하도록 좀 잡아주는 트레이닝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 김 대표님은 잔소리가 많으신 예. 직종이시고 제가 그래서 유튜브에서 돈줄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혼낸 적이 없는데 듣는 분들이 얘기 듣고 나서 많이 혼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아니 지금 이제 우리 채팅창에는 실시간 채팅창에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미 김 대표님을 이제 아시는 분들이 재테크 아저씨였다 그러시기도 하고 커피 대신 저축하라는 아니 근데 이 대목에서 네. 저는 하루에 그래도 한 2잔은 먹어야 됩니다 커피. 커피. 예. 그 제가 우리 이진우 소장님 상암동에서 카페에서 좀 몇 번 뵌 적이 있거든요. 혼자 앉아서 이렇게 다 커피를 즐기시면서 다음 방송을 준비하시는. 예, 저도 예. 이제 뭐 상암동에 방송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 예. 보면 좀 시간이 좀 남으면 예. 카페를 가는데 커피를 제가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들 오해하시는데 커피를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커피를 이 동양인 같은 경우는 우리 신경외과 의사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카페인에 대해서 서양인들보다는 좀 취약하기 때문에 아침에 한 잔이 가장 적당하다고 하는데 한 잔을 먹을 때 우리가 그 브랜드 커피 있지 않습니까? 네. 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별다방이니 콩다방이니 저 옐로우 브랜드가 그 말이 그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군요. 그런 데서 테이크아웃 하지 마시고 예?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예. 커피를 마시는 게 하나의 문화니까 안 마실 수는 없는데 옐로우 브랜드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저가 커피. 예. 아. 굉장히 예. 훌륭하지 않습니까? 예, 커피 맛도 좋고. 그리고 이제 그 옐로우 브랜드에서 한 잔 드시고 예. 뭐 콩다방이나 별다방을 가야 될 일이 있는 경우는 그 손님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친구를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이렇게 공간을 점유하는 비용이 커피값에 들어있는 거예요. 차라리 커피 믹스로 그냥 마시겠습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그게 나았고 그게 그러니까 나았고. 한 잔은 테이크아웃 하시고요. 그리고 뭐 내가 공간을 점유해야 된다 그러면 브랜드 커피 마시는 건 좋은데 자꾸 불필요하게 브랜드 커피를 하루에 한 잔, 2잔 이상을 테이크아웃 하는 건 안 된다. 그리고 오후에는 여러분 탕비실에 가보시면 그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믹스 커피. 커피가 있고 요즘 모든 회사들이 다 커피 머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하시면 좋겠다. 그거 해가지고 얼마나 절약이 되고 그거에서 얼마나 돈을 모을 수 있겠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금액이 아니고 돈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만약에 60세 정년 퇴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요즘 이제 평균 수명 자체가 네. 늘어났잖아요. 네네 그렇죠. 80세까지 그러면 산다고 하면 20년을 소득 없이,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없이 생활을 해야 되는 경우가 그렇죠. 온단 말이죠. 그 우리 네. 이정민 앵커님이 이제 80사라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좀 네.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실 100세까지 사는 분들이 나타날 거거든요. 와. 인류 역사상 네. 지금 1980년,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가 인류 역사상 일을 손에서 놓고 소득 없이 20년을 생존했던 인류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 1990년대생들이 처음이에요. 예. 그럼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후 준비가 좀 걱정인데 많은 분들이 그럼 노후에 얼마 정도 모아놔야 내가 은퇴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요 프로세스를 하나 말씀드릴 테니까 꼭 좀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얼마 모아놔야 되냐 그러면 좀 두루뭉술하긴 한데 그냥 보통 이렇게 연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억 정도 모아놓으면 연금 50만 원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한 1억 모았다 그러면 50만 원 정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되는 거죠. 그럼 내가 한 500만 원의 안정적인 연금 소득을 받으려면 10억이라고 하는 자산을 모아놔야만 가능하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야, 내가 어떻게 10억을 모으냐.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부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를 모아야, 얼마를 노후 자금으로 만들어야 은퇴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거꾸로 노후 생활비부터 먼저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 계산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마 우리 이진우 소장님이나 이정민 앵커님도 꼭 해보시면 좋겠는데, 자, 노후 생활비 한 달에 얼마 정도 들 것 같습니까, 우리 이정민 앵커님? 아마 뭐 별 걱정 없을 거예요. 지금 너무 잘 나가고 너무 아니에요. 잘 나가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잘 걱정이 없을 나가는 거예요. 게 이제 그런 그 것도 걱정은 중요하죠. 제가 크죠. 그래, 이진우 소장님도 예. 사실은 뭐 예. 이진우 소장님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내가 노후 생활비로 얼마 정도 있으면은 좀 생활이 되겠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있죠? 제가 대신 계산해 드릴까요? 예. 당구장 가셔야지요. 골프 치셔야죠. 커피숍 가셔야죠. 아니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생활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월 생활비입니다. 자, 떠올리셨죠? 자, 그 생활비에서 교육비 빼고 대출이자 빼십시오. 이제 애들 다 컸으니까. 야, 우리 이진우 소장님 아이들 다 컸을 테니까 예, 뭐 예, 이거 안 예. 나갈 거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적인 분들은 지금 나오고 있는데 현재 생활비에서 교육비하고 대출이자를 뺀 게 순생활비예요. 순생활비라는 게 뭐냐? 여러분의 생활 수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순생활비는 절대로 안 줄어듭니다. 지금 그래요.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자, 그럼 순생활비에 곱하기 2배를 하시면 그게 노후생활비. 예. 많은 분들이 아니 왜 곱하기 2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생활비는 5일 근무하고 2일 여가 생활하면서 쓴 생활비예요. 맞죠, 그죠? 그렇죠. 근데 은퇴하면 어떻게 돼요? 5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를 안 갑니다. 그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가 여가 생활이 되는 거예요. 아, 뭐 여러분 어떻게 그냥 은퇴하고 나서 나는 그냥 돈 쓰면 안 되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방에 갇혀 있다가 토요일 날 나오자.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순생활비에 곱하기 2배가 노후생활비.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되신 금액 나오셨죠? 자, 그 금액에서 뭘 빼느냐? 이제 또 빼줘야 될 게 있어요. 자, 예. 국민연금 예상액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우리 국민연금 공단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예상 연금액이 나옵니다. 노령연금. 자, 그 금액은 빼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회사 인트라넷이나 금융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의 퇴직연금 예상액이 나옵니다. 예. 그거 빼시면 됩니다. 자, 뺐는데도 엄청 모자라죠. 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집 있으시죠? 집 있으시죠? 주택연금을 우리 주택 공사에 들어가서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주택연금은 연금을 받는 건 아닙니다. 정확한 개념은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빌려 쓰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집이 없는데 어떡하란 말이냐? 라고 한다 그러면 그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빨리 노후 전에 집을 마련을 해야 돼요. 주거의 안정과 그리고 또 주택연금이 싫다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얘가 내 집을 임대를 주고 네. 훨씬 더 외곽 같은 데로 내가 거주를 옮길 수 있다면은 1주택자도 내 주택에서 1주택에서 임대 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다 했는데도 노후생활비 계산행 금액이 모자란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세컨 잡, 세컨 라이프가 이어져야 됩니다. 파트타임.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생계형 경제활동이 이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제가 이걸 왜 계산해 보라고 했냐면 내가 이걸 계산해 봤는데도 이 세 곳에서 나오는 소득이 내 노후생활비에 한참 모자란다. 그러면 여러분은 회사에 정년 마치고 나는 그냥 퇴직할 거야가 아니라 그 이후에 대한 생계형 경제활동 또는 뭐 자아실현형 경제활동에 대한 연장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만약 나 일하기 싫은데 그러면은 생활비를 줄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비를 줄이시든지 아니면 내가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을 연장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이걸 계산해 보라라고 하는 게 내일 모레가 퇴직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오늘 혹시 다음 달이 퇴직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 이 시간 동안에 이거를 조절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노후 준비의 첫 번째 걸음입니다. 근데 김 대표님 저기 뭐 어쨌거나 더 늦기 전에 집을 장만해라 무슨 뭐 재테크 방법을 잘 찾아라. 예, 어려운 얘기고요. 현실적으로. 네네. 이 말씀 듣다 보니까 우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거는 버는 것보다 덜 쓰는 거는 어떻게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죠, 예. 여기 좀 어떻게 노하우나 무슨 또 필수 팁을 좀 알려주시면. 제가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잘 따라올 수 있도록 네. 만든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월 소득 한 300, 400인 사회초년생들도 적어도 5년에 한 1억 정도 모을 수 있는 자본을 모을 수 있는 정도의 저축
그 1억 모으고 난 다음엔 당연히 이제 뭔가 주식이라든지 이런 어떤 위험 자산을 좀 편입을 해서 전략적 자산 배분을 해야 될 텐데 제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이제 뭐 밑에 자막이 나오는 길에 말씀을 드리면은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버는 것보다 덜 쓰는 삶이 우선이다. 이게 안 되면 투자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3가지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 3가지가 뭐냐? 성공 비결인데요. 첫 번째는 지속적인 저축. 저는 깜짝 놀란 게 워렌 버핏이라 그래가지고 첫 번째를 저는 무슨 투자 얘기를 할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원금을 모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순풍에 올라타는 힘 그랬는데 순풍에 올라타는 힘이 뭐냐? 어떤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에 올라타는 힘.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에 우리 그 SBS 비지의 머니쇼를 보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거든요. 순풍이 올라타는 어떤 게 이제 내가 올라타야 될 순풍이냐. 그걸 판단할 수 있는 힘. 그 다음이 세 번째가 치명적 실수를 피하는 것이다라고 돼 있는데 치명적 실수라는 게 뭐냐? 1억 정도 모은 사람이 7천만 원 예금하고 3천만 원 주식한다. 근데 혹시 주식에서 손실이 나도 그분은 치명적 실수가 아니죠. 예금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나는 1억이 없고 그냥 1천만 원, 2천만 원밖에 없는데 빨리 1억을 따라잡으려고 이 100% 주식이나 코인에 이걸 투자하다가 손실이 생긴다. 이게 치명적 실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워렌 버핏이 전략적 자산 배분은 종목을 자산 배분하는 게 아니라 안전 자산과 먼저 자산 배분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분산 투자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아까 우리 소장님이 얘기하셨던 조금 너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 제가 그 예능 방송에 나가가지고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명언 중에 하나로 회자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수익률 1% 올리는 걸 신경 쓰는 것보다 쓸데없는 돈 안 쓰면 그게 수익률 100%다. 그러네요.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수익률 100%. 네, 그래서 슬기로운 소비생활 10계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우리 그 모세 10계명 이후로 네. 가장 유명한 10계명인데 예.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빠르게 말씀드리면 자동차는 6개월 이내에 차를 타라. 월소득.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행 경비는 연소득의 5% 이내로 해라. 아하. 그다음에 세 번째는 주거 비용 있죠. 월세나 전세금 대출 이자 내는 거. 이런 거는 15% 이내로 하자. 그다음에 식생활비는 25에서 30%로 하자. 자, 다섯 번째 요거 이제 주목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문화 레저 비용은 소득의 10% 이내로 하자. 문화 레저 비용 소득의 10%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버는 돈의 10% 이내로 문화 레저비 10%안 쓰시죠, 소장님은? 지금 얼핏 계산해봐도 10%까지는 안 가네요. 그죠? 예.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10%나 써야 되나라고 얘기하는데 이 MZ 세대들은 좀 다른 게 아하. PT, 요가, 필라테스가 기본이고요. 골프, 테니스하고 그다음에 이미용 성형에다가 요즘은 젊은 분들도 성형외과 가서 레이저 많이 셉니다. 네일 아트 많이 하고요. 이런 비용들을 다 묶어서 10%가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은 사실은 상당히 돈 모으기는 어려워진다. 자, 10계명이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5개가 또 있을 텐데 네. 그 5가지는 뭘까? 좀 보여주시죠. 예. 신상옷 같은 거 계절마다 사지 말고 경련제로 좀 사자. 경련제로. 옷장문 열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입을 옷이 없다. 네. 입을 옷이 없는 게 아니라 코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그다음에 7위는 이벤트 비용 3%. 자, 커피 말씀드렸죠? 한 잔만 옐로우 브랜드에서 테이크아웃하고 공간을 점유할 때는 브랜드 커피를 마시자. 자, 기본 요금 택시는 타지 말자. 지하철역에서 그냥 지하철역에서 그냥 여기 거리 오는데 그냥 왜 기본 요금 택시를 그래요. 타지 말자는 거는 네. 이게 습관되면 좀 무섭거든요. 자, 그다음에 우리 직장인분들 점심 외식은 구내 식당에서 좀 하자. 그래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만 외식을 하면 좋겠다. 자, 요것만 지켜도 여러분 네. 소득 300만 원인 분이 한 달에 153만 원 정도 저축할 수가 있습니다. 자, 300만 원이기 때문에 난 저축 절대 100만 원 못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슬기로운 소비생활 10계명만 지켜도 여러분 사실 수익률 1% 올리는 것보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시면은 네. 그게 수익률 100%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부터 먼저 시작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유익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